안녕하십니까, 김대성 소장입니다. 미래 에셋 스펙 1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 에셋 스펙 1호 일단 상장 이후부터 거침없이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1530원에 저점을 찍고 나서 3월 23일에는 38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 단기간에 1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스펙 사실상 일단 3월달부터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관련주들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 스펙이라는 것은 사실상 투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펙은 공모를 통해서 M&A 자금을 마련해서 상장을 하고, 또 상장 후에 3년 내에 일단 신성장 사업이라든가 또 비상장 기업 등을 합병을 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스펙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부분들은 이상 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대부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하루나 이틀 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어지면서 변동성도 확대되고 캔들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금감원의 스펙에 대한 그런 조사가 강도가 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발표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채로 오히려 하루 만에 이렇게 또다시 급락을 말았죠. 하루나 이틀 정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금감원의 그 스펙 조사 방침 등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급락을 부추겼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펙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투자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 스펙의 경우에는 결국에 일단 그 중요한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측면에서 상품을 팔거나 또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M&A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고정비 등에 따라서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고, 또 자산 가치도 하락을 하는 구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도 이 스펙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한 부분은 결국에 미래 M&A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된 측면이 강하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상품이 일단 나오면서 이에 관한 호기심들도 가슬했고, 또 수급의 호전이 선순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투자자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스펙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본질 목적인, 본래 그 스펙의 목적인 M&A에 대한 도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주가 상승만큼 사실상 해당 스펙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따라서 합병의 대상 기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합병 비율에 산정을 할 경우에 대상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 대상 기업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합병이 오히려 부정적인 독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병 대상 회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당초 목적이었던 M&A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스펙의 그 기업을 M&A 하기에는 3년 이내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해산되기 전까지 3년 이내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1년 이내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병을 또 성사시키기도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 법인세라든가 이런 그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스펙과 관해서 M&A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급등은 투자 심리에 대한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국에 이번에 열풍이 다시 한번 여진히 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열풍이 그치고 난다라면은 다시 자산 가치 수준을 하향해서 또다시 회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사의 경우에 일단 기대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여진에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한번 출렁거렸다가 또 시가총액이 작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리스크가 높아지고 상대들이 이제 그 기대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금권에서 물려있는 투자에게는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미련을 떨쳐버리고서 정리를 했다가 새로운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솔로 메신저에서 김대성 소장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또 이 김대성 소장 일단 뭐 특별한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는 한 방송 시간상으로 이제 그 외부에 또 방송 스튜디오에 나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뭐 실시간으로 대부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일단 솔로 메신저로 등록을 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또 수익들도 많이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